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나왔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건,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관련된 사건인데요. 한 언론사의 유튜브 뉴스 보도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검찰의 실형 구형 소식부터 그 배경까지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선거와 정부의 진실성 문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검찰이 강용석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세일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게 시작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 이런 내용 하고요. 또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해서도 좀 허위 발언을 했다 이런 혐의죠. 아, 그 내용들이었군요. 네, 사건의 핵심은 이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아주 첨예한 법적 다툼입니다. 징역형 구형이면 상당히 이거 센데요. 피고인 측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했을 것 같아요. 어떤 논리였나요? 네, 맞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관되게 의혹 제기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사 같은 기존 자료를 근거로 이런 의혹이 있다. 이걸 언급했을 뿐이라는 거죠. 아, 그냥 이런 말이 있더라. 딱 그 정도. 네,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 심지어는 이런 의혹 제기조차 막는다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런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다. 근데 검찰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받아들이게 했다. 그렇다면 이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맥락이 중요하다. 네, 특히 이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드는데요. 이 판례를 보면 표현이 좀 간접적이거나 암시적이라도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효과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아, 그 판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군요. 직접적인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듣는 사람이 아, 이거 진짜구나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의혹 제기라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허위이고 또 공표가 됐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검찰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과거의 법정 공방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언론사 보도를 보면 이들이 제기했던 내용들이 아직도 막 회자된다면서요. 네, 그 점도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보도에서는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소위 부정선거 음모론, 이걸 주장하는 특정 그룹들 사이에서 최근까지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직도? 네. 한번 퍼진 정보는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 진위와 무관하게 특정 집단 내에서는 계속 생명력을 갖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죠. 이야, 정말 정보의 파급력이라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명예훼손, 이걸 넘어서 선거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그 책임 사이의 경계, 이런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군요.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죠. 네, 이 과정을 좀 보시면서 선거 기간 중에 쏟아지는 정말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 유권자로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정보를 판단해야 할지 이걸 좀 고민해보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이 사건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과 또 허위 정보 유포, 그 경계는 과연 어디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인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특히나 요즘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쉽게 확산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언론, 그리고 시민 각자는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고민은 아마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